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기획 수업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박명호입니다.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 언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배울 영상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사람을 제일 많이 찍겠죠. 아무래도 공간도 많이 찍지만 결국은 한 인물을 많이 찍을 텐데 그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찍으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관습들, 오랜 영상 제작자들이 생각해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얼굴만 크게 나오는 경우를 이제 클로즈업 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은 TV 화면에 배우의 얼굴만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클로즈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아주 세심한 연기, 감정선까지도 이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클로즈업으로 찍을 때에는 우는 장면을 찍을 때에도 막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이제 눈물 한 방울만 흘려도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감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어떤 과하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떤 응축된 연기, 절제된 연기를 할 때 훨씬 더 이제 시청자들은 고급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그런 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클로즈업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머리부터 가슴까지 찍는 숏을 바스트 숏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숏이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대화 장면이라든지 뭘 먹는 장면이라든지 제일 많이 쓰이는 숏이 이제 바스트 숏과 허리까지 웨이스트 숏이죠. 그래서 이 두 숏도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부터 한 중간까지를 이제 미디엄 숏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허벅지 정도까지 잘라서 찍는 숏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영어로 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니 숏이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무릎까지. 그 다음에 머리부터 신발까지 전신이 다 나오는 숏을 이제 풀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즈업부터 풀숏까지가 한 인물을 찍을 때 어떠한 사이즈로 찍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인물보다도 이제 공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겠죠. 도서관의 풍경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주인공이 바다에 놀러 갔는데 바다의 전경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공간이 더 중요할 때에는 이제 롱숏으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부터 롱숏까지 한번 언어들을 살펴봤고요. 야, 너 어디야? 미쳤어? 회사 들어오기만 해봐. 그다음에 영상 언어의 두 번째 요소, 아까는 인물을 어떤 사이즈로 찍을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앵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를 내려보고 찍을지, 올려보고 찍을지, 눈높이로 찍을지 여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바스트 숏으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살짝 카메라를 내리면서 바스트 숏으로 찍을 수도 있고, 눈높이로 찍을 수도 있고, 올리면서 바스트 숏으로 찍을 수도 있고, 다 느낌과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스토리를 짤 때에도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마지막 수업 때 스토리보드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언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죠. 그것을 로우 앵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앵글을 찾아내면 이제 우리의 일상을
낯설게 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앵글과 사이즈만으로도 크리에이티브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던 집, 우리가 맨날 보던 도서관 공간인데 사이즈와 앵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을 낯설게 보고 명장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촬영한다고 해서 해외로 촬영을 가야 멋진 영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가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좋은 사이즈, 좋은 앵글을 택할 때, 좋은 곳에 카메라를 놓고 찍을 때 그 공간이 이제 예술이 됩니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내려다보고 있죠. 그래서 아주 익숙한 공간이지만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보이고 새로운 공간처럼 보이는, 낯설게 보이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죠. 이거는 이제 정면, 눈높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을 찍을 때에도 어떤 조형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컬러라든지 그 소품의 배치라든지 이런 요소들로 그 공간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이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이 공간이 넓게 보이지만 카메라는 네모났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을 다 담아낼 수가 없겠죠. 어느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어느 부분만, 내가 선택한 부분만 담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프레이밍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을 찍을 때 그 장면을 다 찍을 수 없고 부분만 찍어야 되겠죠.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때로는 사실의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진실을 더 드러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밍이 의외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그냥 풀숏으로 막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내 카메라 안에 담을 것인지 어떤 부분을 빼고 찍을 것인지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을 경험하는 것을 다 찍어내면은 영상이 너무 산만해지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만 이제 프레임 안에 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사각 프레임 안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찍어야 내 생각이 잘 드러나는지 한번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할수록 이제 나중에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 더 잘 해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숏이 있고, 씬이 있고, 시퀀스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조금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더 익숙한 글에 한번 비유를 해서 이 개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숏이라고 하는 개념은 글로 옮겨갔을 때는 어떤 어절이라든지 단어라든지 하는 개념과 매우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흔히 숏이라고 하면 카메라를 들었을 때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제 정지할 때까지가 한 숏이에요. 그래서 한 숏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3초 만에 한 숏이 짧게 찍힐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숏이 막 1시간, 2시간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영화를 보면은 흔히 롱테이크 영화 혹은 원 컨티뉴어스 숏 영화라고 해가지고 숏을 끊지 않고 스토리가 전개되는 내내 하나의 숏으로 찍는 실험적인 시도를 이제 감독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숏의 길이는 다 다양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정지까지가 하나의 숏이고 보통은 이제 하나의 장면을 찍을 때 여러 개의 숏으로 나누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숏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두 번째 개념인 씬이 되는 것이죠. 씬은 하나의 공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 옮겨가면 어떤 문장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문장, 숏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씬의 느낌이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카메라를 사람들에게 쥐어줘도 다 다른 방식으로 그 씬을 구성하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샷과 씬,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씬들이 모여서 또 시퀀스가 되고 그리고 시퀀스가 모여서 이제 커다란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숏, 씬, 시퀀스, 스토리. 그래서 이 네 개의 개념은 오늘 한번 배운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한 2, 3분짜리 영상을 만든다면 아마 숏의 개수가 20개 내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씬은 한두 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든다 하면 뭐 30개 이상의 숏이 나오겠죠. OK 컷만 30개의 숏이니까 만약에 NG까지 포함한다면 뭐 50개에서 100개의 숏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에는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시청자로서 영상을 볼 때에는 그냥 커다란 스토리 개념으로 보고 재미있네, 재미없네 이렇게 말았다면 이제 영상을 찍을 때에는 어떤 단위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숏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한 숏 한 숏 찍어야 이제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결과물을 내고 싶어가지고 막 줌으로 당겼다가 클로즈업 찍었다가 풀숏으로 또 줌을 뺐다가 이런 식으로 찍으면 금방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상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사람들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 숏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숏의 목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찍어야만이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숏을 찍을 때 배우의 움직임, 카메라의 앵글, 사이즈, 그 다음에 배경, 소품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한 컷 한 컷 찍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에는 숏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